손바닥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됩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던 기름값이 이제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류세는 6개월 동안 이제 15% 인하될 예정인데요. 과연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소비자 또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유류세 세율이 이제 인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바로 내렸다 이렇게 딱 체감할 수 있는 겁니까? 직영주유소에 가시면, 그러니까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있잖아요. 네. 거기는 오늘 새벽 0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23원, 경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87원이 이론적으로는 내려가야 합니다. 직영주유소는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전체 주유소 중에 직영주유소가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네. 나머지 70% 이상의 개인 자영주유소들은 우리가 비싸게 사온 기름을 다 털어내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야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유류세를 왜 갑자기 인하할까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죠. 지난달까지. 네. 지난달에 배럴당 80달러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이란 제재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란 제재를 앞두고는 오히려 사우디도 증산을 하고 미국도 증산을 하고 경제 전망은 나빠져서 오히려 기름값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지난달에 일단 그런 기름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사실 속에 숨어있는 뜻 한 가지는 추경을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내수 기여도도 떨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국민들 호주머니에 좀 용돈이라도 좀 얹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살포하기 어려우니 세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그래도 차량에 기름 가득 넣었을 때 한 5,000원에서 8,000원 정도라도 기름값을 좀 아껴주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저희 같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좋은 좋죠. 건데 예. 이게 정유사들한테는 어떤가요? 이게 세금을 정유사들도 덜 내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정유사의 경우에는 대세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기름값을 깎아준다고 하면 손님들이 덜 가려다가 기름을 한 번이라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호재에 가까운데 사실은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한 가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유류세를 낮춘다고 해서 하루에 출퇴근 한 번씩 하던 사람들이 두세 번씩 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정유사가 가져갈 이익이 굉장히 클 거냐. 이게 만약에 굉장히 클 걸로 예상되면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유사에는 기존에 빠져나가려던 손님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기존 수준을 유지하게 될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좀 주유소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앞서도 잠시 얘기를 해봤지만 자영 주유소들, 그러니까 직영 주유소가 아닌 자영 주유소들은 오늘부터 유류세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기름값을 내리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걸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당장 기름값이 내리기 어려운지요? 현실적으로 일선 자영주유소들 모두가 11월 6일부터 바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정유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유류세 인하 이전에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구매해 놓은 재고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주유소의 매출 이익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재고분에 대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바로 옆에 직영 주유소가 조금 더 기름값을 싸게 판다라고 하면은 당장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때요? 이 재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주유소 업계는 인근 주유소들 간에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데요. 결국 직영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싸게 판매하고 또 소비자들의 기름값 인하 요구가 지속된다면 자영 주유소들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판매를 하는 주유소들이 아마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이 유류세 인하분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영 그 주유소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마 업계에서는 최소 1, 2주 정도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일선 주유소들도 국민들의 고통 해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판매 가격 인하를 고려하고 있고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 이후에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김기욱 회장 대행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유류세를 내린 만큼 기름값도 똑같이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유류세를 내려본 적이 있잖아요. 네. 1999년에는 유류세를 51원씩 깎아줬는데 그때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원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2008년의 상황은 어땠냐면 네. 그때에도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뭐 휘발유 가격은 한 82원 정도, 경유 가격은 58원 정도 내려갈 거예요. 이게 정부가 예상한 효과였는데 네. 실제로 그 주유소에서 판매된 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한 40원 정도, 경유는 30원 정도 내려갔으니까 정부가 생각했던 예상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익부는 그럼 어디론가는 그렇죠. 뭐 주유소이든 뭔가 다른 걸로 반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든 뭐 제조 유통의 과정에서 좀 새어 나갔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또 사실 기름값의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 흐름인데 지금 이제 대이란 제재 그 변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니까요. 국제 유가 흐름을 어떻게 그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2차 제재를 시작을 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 지은죄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여기에서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미국이 중간 선거 앞두고 증산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사우디의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도 1,000만 배럴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위 물을 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됐고 또 한 가지가 세계 경제 전망이 좀 악화됐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악화됐다는 건 기름 쓸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공급은 늘고 그리고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오를 일이 많지 않을 거다. 이게 현재까지의 어떤 대세론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조치들 정부가 취하는 거잖아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뭐 이게 이제 결국은 내수 활성화 같은 걸로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마치 이게 저는 이제 우는 아이 달래듯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서 아예 구조적으로 그 유류에 붙는 세금 자체를 그냥 영구적으로 낮추면 안 될까? 인식 자체를 정부가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뭐 매번 이런 식의 조치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거론되는 건데 경제평론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타당한 주장이죠.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석유 파동 우리가 1차, 2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우리가 에너지 아껴 쓰자 이런 차원도 들어있고 또 만약에 기름값이 폭등할 때는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소위 버퍼를 좀 둬야 한다. 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통행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 속에서 그동안 유류세 구조가 유지되어 온 것인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 그 알찬 세금이라 정부 입장에서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뭐 소득 부가 법인세 다음으로 4등의 세수거든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냥 거치는 세금이에요. 이건 뭐 그 조세 저항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팔 때 미리 걷어서 국세청에 갖다 주는 거니까요.
이 과정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몇 % 낮추는 방식은 전통적으로는 경제부처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수 감소분은 꽤 큰데 반해서 생색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조치를 왜 하느냐? 결국은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에 발을 맞추겠다 이런 조치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돈을 살포할 수 없으니 이거라도 세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라도 호주머니를 좀 채워주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이제는 과거의 그 에너지 세제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리터당 1,700원이라고 했을 때 900원 가까이 되는 이 세금 좀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오늘부터 이제 유류세율이 인하된다고 하니까 직영 주유소를 이용하면 좀 더 싸게 네.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영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들어가시면 그 주유소별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잖아요. 가격 비교도 가능하시고 직영 주유소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는데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름값 싼 곳 찾아가겠다고 차 가지고 돌아다니시면 그게 더 손해일 수 있으니까 예. 집 근처에 가시다가 우연히 저기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용하시는 건 권해드리고 싶네요. 우연히 있을 경우.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적용되는 겁니다. 기름값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그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